어서 오세요. 여기는 당신만을 위한 아지트 모두의 카페입니다. 영화 올드보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의 고독이라는 시의 첫 구절을 영화 올드보이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행복한 순간에는 웃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면 그 슬픔에 울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루 일과 중에 우리가 웃을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아니, 다시 생각해보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않을까요? 웃을 일이 없는데 웃는 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이런 웃음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는 웃음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가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매력적인 미소이다. 그래서 개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다. 개들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해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개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궁극적인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는 하버드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하는 게 미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미소가 없는 부자, 미소가 없는 건강, 미소가 없는 인간관계. 반대로 부자가 아니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친구가 없어도 미소를 띌 수 있다면 어떨까요?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을 찾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면 됩니다. 행복은 외적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적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별로 웃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다면 휘파람을 불든가 콧노래 아니면 노래라도 불러라. 둘째, 이미 행복한 사람인 척 굴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잃었다면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즐거운 자세를 가지고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는 당신의 행복과 불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보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돈과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일까? 바로 정신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끔찍한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뉴욕의 번화가 파크애비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국인 막노동자들도 있다. 섹스피어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만든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는 만큼만 행복하다. 라고 말했다. 그럼 이제 웃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잘 웃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웃지 않고 살아온 인생인데다 갑자기 웃으려니까 얼굴에 경련도 오고 부자연스럽고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 볼살이 덜덜 떨릴 정도로 미소 연습을 하곤 합니다. 사람이 미소를 짓기 위해 사용하는 근육의 수는 약 17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찡그리는 표정을 지을 때는 43개의 근육이 사용된다고도 합니다. 이는 미소를 짓는 것이 찡그리는 것보다 신체적으로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미소 짓는 건 여전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에 인사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점원이 아니고 손님이어도 먼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집 근처에서 주민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로 노력하다 보면 얼굴 표정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요? 미소 역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웃을 이유가 없어 보이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그 작은 미소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끝으로 엘라 휠러 윌콕스의 고독이라는 시를 낭독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낡고 슬픈 이 땅에서 환희는 빌려야 하지만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 가득하다. 노래하라. 언덕들이 화답할 것이다. 탄식하라. 허공으로 흩어지리라. 메아리는 즐거운 소리는 도울리지만 너의 근심은 외면하리라. 기뻐하라. 사람들이 너를 찾으리라. 슬퍼하라. 사람들이 너를 외면하리라. 사람들은 너의 즐거움은 원하지만 너의 고통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즐거워하라. 친구들이 늘어날 것이다. 슬퍼하라. 그러면 친구들을 다 잃을 것이다. 네가 주는 달콤한 포도주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지만 인생의 쓴 잔은 너 홀로 마시게 될 것이다. 축제를 열어라. 너의 집은 사람들로 넘쳐나리라. 굶주려라. 세상이 너를 외면하리라. 성공하여 베풀라. 그것이 너의 삶을 도와주리라. 하지만 아무도 너의 죽음은 막지 못한다.
즐거움의 복도는 넓어 길고 화려한 행렬은 들어설 수 있지만 좁은 통로를 지날 땐 우리 모두는 한 번에 한 명씩 지나갈 수밖에 없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